안녕하세요. 서울현대교육재단의 컴퓨터 응용 기계 훈련교수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계속 해 왔는데요.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자, 지난번 주투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고요. 오늘은 특수투상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투상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투상도 단면표시법, 도형의 생략, 특별한 도시 방법 중에 특수투상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투상도는요, 특수투상도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상도, 자, 첫 번째가 보조투상도가 나오고 있고요. 부분투상도, 그 다음에 국부투상도, 회전투상도, 그죠? 그리고 부분확대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조투상도입니다. 보조투상도일 때는 경사부가 있는 물체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경사부가 있죠. 정면으로 놔졌을 때, 또 위에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서, 그죠? 경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보조적으로 선을 일치시켜 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자, 근데요. 여기에 가시 같은 건 이거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우리가 투상도를 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때에 따라서 생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략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생략을 하긴 하는데 그냥 막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땡땡 이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좌우 대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의 의미고요. 반대편에도 이 형상과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또는 혼돈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생략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심 센터 라인에 이렇게 가시가 딱딱 두 개가 걸려 있으면 좌우 대칭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다. 경사부가 있는 물체에 보조투상도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요. 보조투상도의 배치입니다. 배치는요, 자, 기본적으로 요런 모양이 있고요. 투상도 수평 배열입니다. 수평 배열이요. 수평 배열을 하는데 똑같은 선상에다가 이렇게 수평하게 배열한다. 말 그대로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위에 표시를 해 두어서요. 기호로 표시를 해 두어서 시도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현은 수평을 배열하는 부분이요. 자, 인접 배열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수평하지 않고요. 자, 연결선만 해주어서 이 부분이 여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접 배열. 자, 그 다음에요. 투상도 위치에 구역을 표시를 합니다. 따로 지시선을 주지를 않고요. 이렇게 문자 기호로요. 기호 상태로 표현을 해주어서 서로가 맞게끔, 그죠? 찾아서 맞게끔, 여기가 여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배치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요. 부분 투상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투상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길거나 좀 이렇게 큰 물체들을 투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분만 도시를 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도형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이쪽과 이쪽에 특이사항이 있나요? 특이사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쳐다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자인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요렇게 파단, 즉 잘랐습니다. 잘라서 있는 위치에 그대로 수평하게 배열했죠. 그죠? 그래서 일부분만 표시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가운데 똑같은 부위는 생략. 원래라면 어디에 배열이 돼야 되죠? 여기에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그죠? 인접 부위에다 배열을 해놓고 이렇게 잘려 있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일부분만 도시하는 경우는 부분 투상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부분 투상도. 자, 그 다음 국부투상도입니다. 국부투상도는 뭐냐면
필요한 부분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필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홈에 대한 홈의 국부 투상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 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투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도면에 지금 이런 식으로 따로 그죠? 국부로 지정을 해 주어서 도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1.3선으로 해당되는 곳을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는 1.3선으로 연결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축의 키, 홈, 국부투상도입니다. 이렇게 긴 거에 어때요? 키, 홈을 내가 표현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보통은 잘려져 있는 부분 있죠. 잘려져 있는 부분에 표현은 이렇게 잘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요. 키, 홈에 대한 전체 크기,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위치 알려줍니다. 그죠? 여기서 그대로 따라 나왔답니다. 그대로 따라 나왔습니다. 라고 가는 실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홈의 국부투상도, 키홈, 그죠? 국부투상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표현을 한다가 되겠죠. 다음이요. 회전투상도입니다. 회전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회전을 해서 표현을 한다. 사용하는 선이 없고요. 사용한 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도시 사용된 선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회전 필요 없이 그냥 표현을 바로 이렇게 보통은 많이 하죠. 그죠? 보통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용한 선에 대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는 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표시가 있고요. 선에 표시가 없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된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작도에 사용한 선을 남겨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길이로 그대로 해서 회전을 시켜야 된다. 자, 측면도에서 봤을 때는요. 회전체가 표현이 잘 어렵기 때문에 자, 틀어져 있는 부분 요렇게 이제 요 상태에서 요렇게 틀어져 있다고 자, 표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부분 확대도입니다. 필요 부분, 아까 국부 투상도처럼요.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 부분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전체 중에 내가 조금 정보를 더 줘야 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동그라미를 쳐서요. A라고 기호를 줍니다. 그죠? 수많은 도면 안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확대 A라고 문자 주시고요. 척도요. 우리 척도 기억나시죠? 얼마나 배열을 키웠느냐. 2배를 키웠습니다. 대신에요. 자,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뭡니까?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어떻게 경계를 줌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히 보게끔 확대를 하게끔 보여주는 게 바로 부분 확대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척도에 대한 내용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치수는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자, 투상도에 대한 종류 중에 우리가 뭐 했었습니까? 바로 특수 투상도의 종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특수 투상도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 투상도는 보조 투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분 투상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부 투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투상도, 부분 확대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투상도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 보조를 하거나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전을 하거나 확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특수투상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상도의 종류 알아봤고요. 자, 단면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사과가 나왔고 백설공주가 나왔나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백설공주가 어떤 사과를 먹어야 잠들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과가 썩은 사과일까요? 고르시라고 하면은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땐 잘 모르죠. 그래서 단면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과를 잘라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가 물체의 단면, 즉 안의 내부를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단면도의 표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단면도의 원리인데요. 단면도 원리는요,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도시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아래쪽에 전단면 설치입니다. 전체 부품에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부위가 가운데의 부위라고 한다면 단면의 평면을 안쪽 가운데다가 위치를 시키고요. 앞쪽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쳐다봐요? 떼어내어진 부분을 그대로 쳐다보는 게 바로 기본적인 단면도의 그죠?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물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를 하는데요. 단면도의 원리는요, 표현하고자 하는 부위에 이렇게 투명한 유리를 댔습니다. 그죠? 전단면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앞쪽 부위에 있는 거, 앞쪽 부위에 있는 형상을 띄어내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떨어진 형상의 단면이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을 띄어내는 거고요. 뒷부분을 띄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띄어내어서 표시를 하는 게 바로 단면도의 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단면도의 표시. 자, 기본 중심선. 자, 얘같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외형선 이런 도형 투산도를 만들어낼 때 보는 건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45도 각도 또 빗금으로 이렇게 치어진 거 하나 발견했고요. 그리고 안쪽의 형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선 처리가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대놓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홀의 모양을 어때요? 은선 처리해서 안에 형상이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단면을 선택해서 단면도를 표현을 할 때는요. 내가 여기를 잘랐고요. 그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형상 부위를 띄어낸 다음에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원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잘라졌다를 첫 번째 확인하는 게 바로 빗금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해칭이라고 그러는데요. 빗금 모르시니까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칭 처리를 하고요. 그죠? 잘라졌구나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여지는 형상을 어때요? 외형선 처리했죠? 실선 처리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보이는 선이니까 처리한 거겠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거요. 단면입니다. 그죠? 자, 단면을 위로 봤을 때 B 거 한번 볼게요. B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보고요.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요.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요. 화살표 방향은 뭡니까? 눈이 보여지고 있는 방향이다. 화살표요. 자, 전단면을 설치를 했고요. 앞쪽에 있는 형상을 띄어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앞쪽에 있는 형상을 띄어내고 난 다음에 본 게 요놈이란 얘기예요. 자, 단면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쪽에 있는 이 B를 보시게 되면요. 단면이 어때요? 여기는 중심을 기본으로 해서요. 기본 중심으로 해서 절단을 해서 보여줬고요. 얘는 뭐예요? 제품의 중심에서 절단한 것이 아니라요. 필요한 부위에 절단을 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는 거와 여기 보는 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면을 봤더니 이쪽 앞열에 있는 이 홀은요, 아래쪽까지 관통이 안 돼 있네요. 근데 뒤쪽에 봤더니 단면 B는요, 밑에도 구멍이 나 있고 위에도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관통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면도의 표시가 이렇게 중심이 아닌 지역에서는 자르고자 하는 구역을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때요? 기호를 달아서 그죠? 알아볼 수 있게끔 단면을 잘라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나중에 글라이더나 옛날에 뭐 학창 시절 때 만드실 때 보면은 글라이더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여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A, B, C, D 헤더 있고, 그리고 단면을 형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인 거죠. 자, 그래서 단면도의 표시는요, 잘라져 있는 부위를 중심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단면 AA 기호를 달아줘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단면 표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해칭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면 표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도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크기는요, 자, 정해주면 되는데 보통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요, 안쪽에 있는 선은요 0.35 굵기로 하고요, 화살표 처음에서부터 뒤에 머리까지는 5에서 6 정도, 그리고 전체 길이는 8에서 13, 그리고 이 삼각형의 화살표 모양의 각도는 30도로 준다. 그래서 이 크기를 정해서 우리가 치수를 매길 수가 있다. 화살표를 매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해칭과 스머징입니다. 아까 우리가 단면 처리를 했을 때 처음 보는 게 있었습니다. 빗금 쫙쫙쫙쫙쫙 그어졌을 거. 요즘에는 이거 빗금 그어졌으면 아, 이게 잘라진 거구나 라고 아마 다들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어,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런지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던데요. 자, 어쨌든 잘라져 있는 해칭요. 해칭 45도 각도 사선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잘라놓고 스머징이랑이 있는데요. 이 스머징은요, 이렇게 안에 꽉 차게끔 색칠을 해놓는 거, 색칠을 해놓는 형상, 요런 게 이제 스머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칭과 스머징이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기본이 45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해칭선의 방향과 간격입니다. 자, 절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같은 부품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조립되어져 있는 형태를 잘랐을 때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절단 모양을 잘 보시면은 위와 아래가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게 방향이 서로 틀려요. 그죠? 방향이 틀립니다. 그죠? 이해 가시나요? 방향이 이렇게 틀리게끔 잡혀 있어요. 그죠? 자, 45도 각도로 틀어져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칭의 간격 조정을 보시면요, 서로가 다른 부품이거나 공간상의 표현을 할 때는 간격을 또 조절해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암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부품이구나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틀 안에 뭔가 링이 박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홀이 나 있고요. 그 다음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고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그죠? 자, 옆에 있는 그 제품을 해칭 방향을 두고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판단을 해서 부품이 같은 부품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부품이냐에 따라서 해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과 간격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조합된 부품의 단면 표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조합인데요. 이번에는 부품이 합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추가 부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요. 자, 해칭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게 된 거는 이제 서로가 부품이 틀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요, 가운데 가스켓이라고 돼 있네요. 자, 안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까만색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죠? 자, 위에 있는 도면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옆쪽에 단면을 잘랐을 때 있는 부분은 이렇게 틈이 있고 그 틈을 막아주는 게 가스켓이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표현을 이렇게 검은색 실선으로 굵게 만들어서 안에 부품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표현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조합된 부품의 단면 표시입니다. 자, 단면을 봤을 때 안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이해가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비금속재 단면 표시입니다. 우리가 해칭 금속재
를 잘랐을 때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걸 해칭이라고 하는데 그 금속재를 보통 잘랐을 때 표시고요. 역시나 이제 규격집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리일 때는 간단하게 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목재일 때는 이렇게 나무 나이트처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콘크리트는요, 마치 돌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찍어놨고요. 액체일 때는 물이다 라는 걸 이제 물 따로 표현을 못 하니까요. 그죠? 물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비금속 재료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절단면 위치와 한계 표시입니다. 절단면 위치와 한계 표시인데요. 아까 중심에서만 꼭 자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 제품에서 속의 내부를 보여줘야 될 곳이 지금과 같이 위치가 서로 틀린 구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지금처럼요. 계단 형식으로 자, 여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잘라서 쓰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계단이라는 그죠? 계단이라는 한계 표시를 주어서요. 한계 표시를 줘서 꺾어서 잘랐다라는 표시를 도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드러내서 단면 가에서부터 가다라고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 수평 배열을 통해서 아 여기 있는 이 홀은 여기 홀이고 여기 있는 홀은 여기 홀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계 표시 위치와 한계 표시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선은요 가는 1.3선으로 절단선으로 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절단선요 가는 1.3선 마치 중심선 쓰듯이요 가는 1.3선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A 꺾은 부분요 표시해주죠. B에서 꺾었고요. C에서 다시 꺾었습니다. 그리고 D에서 꺾었네요. 마무리가요. 그래서 단면 A부터 D까지 또는 A 일자로 그냥 자르면요 A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AA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꺾은 부위까지 다 표현을 해줘야지만이 어느 부위로 꺾었는지 복잡한 도면에서 찾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이요. 자, 단면도의 올바른 표시입니다. 단면도의 올바른 표시를 보게 되면요. 자, 요거는 X고요. 요거는 0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3D 형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표현이 돼 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요, 지금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뒤쪽에 있는 이 면이요, 그죠? 이 면이 그냥 평평한 면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엣지, 모서리를 살림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단계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단면을 보았을 때 이렇게 선이 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경계가 있는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면도에 대한 표시하고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잊으셨나요? 아, 이거 순식간에 뭐가 훅 지나가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쭉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단면도 전에 뭐였습니까? 특수, 뭐요? 투상도에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 뭐였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수 투상도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였었고요. 보조 투상도부터 시작해서 부분 확대도까지가 특수 투상도의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였습니까? 안에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단면 표시를 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그죠? 아직도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단면 표시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요. 단면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단면을 표시를 할 때, 그죠? 기본 중심선에서 잘랐을 때, 그리고 안에 내부 구조에 대한 형상, 그죠?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요. 그리고 화살표 크기, 그 다음에 해칭과 스머징이 뭐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과 간격에 따라서 서로가 부품이 틀린 부분, 다른 부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품과 조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실선을 추가를 함으로 해서 가스켓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어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실도 있고요. 고무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있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단면 비금속에 관련돼 있는 단면 표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절단면의 위치와 한계 표시에서 우리가 위치를 서로가 틀린 위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꺾기를 들어가서 꺾은 부분에 어떻게 해요? 표현들을 기호를 다 달아주어서 단면에 서로가 다른 기호의 경로를 입력을 해주셔야 다른 사용자들이 이걸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절단면 부분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기호를 안 달아 놓으면요 굉장히 혼돈이 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표시를 꼭 해주셔야지만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단면도의 올바른 표시 방법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단계가 서로 틀리게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모서리 부분, 선 부분들을 없애가지고 하나의 통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리고 해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이 아, 여기가 다단계별로 뭔가 돼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까지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